안녕하세요.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전형료에 대한 부담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착오로 입학 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이 부득이하게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학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로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면서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시에 대한 확실한 해답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014 수시전쟁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합격 비결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학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네,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십니다. 이정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4학년도 수시 상담 문의 전화로 주실 수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상담 문의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들이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이과 고3 남학생이고 생물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생물학 교수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곳인지 궁금해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생각하고 있나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내신인데요.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그리고 영어가 2등급이고요. 과학과 과목은 각각 1등급입니다. 지난 4월에 있던 모의수능인데요. 수학,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B형을 봤습니다. 각각 2등급, 2등급, 3등급이고요. 일단 화학은 3등급인데 생명과학을 본인이 친구가 지금 진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공부를 해갖고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봉사활동 보니까 고령 이상가족 독거노인 방문 50시간 활동이 가장 눈에 띄는 활동으로 보여지고요. 네, 수상 경력을 보니까 학과 중심의 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경연대회 상도 있고요. 그다음 모범상도 있고 또 학과 관련 그런 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사정관제도에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생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을 보니까 1지망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논술로 가고 싶어 하고요. 2지망은 경희대 생물학과 학교생활 충실자 혹은 논술로 가고 싶어 하고요. 마지막 3지망은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내신과 모의고사를 동시에 볼 텐데요. 일단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 1학년 성적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수학, 과학을 다 했을 때는 1.94등급, 그 다음에 수학, 과학만 하니까 1.5로 많이 올라가고요. 2학년 때 좀 약간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했을 때 2.52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만 하면 2.54등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친구가 지금 어떤 학생부를 이용하거나 서류를 이용해서 전략을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좀 성적의 추이를 잘 판단해갖고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모의 수능을 보니까 지금 성적이 등급상으로 보면 한 2등급, 3등급을 좀 깔고 있는데 아마 친구가 자꾸 학생부 중심으로 뭔가를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학이랑 탐구 과목의 성적이 지금 다른 거에 비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전년도까지는 수학, 과학 중심의 제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A, B형 분리가 되면서 다른 과목도 이제 수능 체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성적이 친구가 지금 다른 거에 비해 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국어 과목이 아마 친구의 효자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제가 추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이제 성적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자연과정이지만 그래도 국어가 좀 효자 과목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 그러면 수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좀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면서 질문을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잘 들리죠? 네. 아마 친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나의 학생부의 경쟁력이 얼만큼 있는가 그리고 학생부를 가지고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를 얼만큼 경쟁력 있게 그리고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에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또 과연 논술로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학생부를 적극 이용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다 보니까 해야 될 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과연 나한테 맞는 길이 뭔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게 요즘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친구가 이제 수시 틀을 짜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아시겠지만 수시라는 건 정시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써보는 게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가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성적으로 보고 또 제가 친구가 생명과학 성적이 지금 안 나왔지만 네. 충분히 본인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성적이 올라가 보이니까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인하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홍익대, 건국대 정도에는 정시로 지원 가능하고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의 학생부의 경쟁력은 어떤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스텝 1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기에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친구가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인하대, 경희대, 국제, 홍익대, 건국대에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하기엔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 나쁘진 않지만 이게 본인이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또 나의 비교과는 어떤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비교과가 일정하게 존재하지만 흐름 자체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큰 어떤 비교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존재는 하지만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수시 전형이 뭘까라고 고민할 텐데요. 일단은 친구한테 가장 유리한 거는 우선 선발을 실시하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국어가 아마도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고 한 게 국어 성적까지 이용해서 수능 최저학력을 통과한다고 예. 하면 올해만큼은 좀 해볼 만하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 상황에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올 텐데요. 네. 당연히 이제 가장 성적이 취약한 과학 성적을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선발 충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특히 네. 아까 국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어도 관리를 잘 하셔갖고 충분히 국어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술 준비는 좀 하고 있었습니까? 어때요? 저는 방학 때 그냥 학교 보충으로 좀 듣긴 했어요. 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 대해서 박문 선생님께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 바로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의 특징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 우선 선발 70%의 학생을 교과 20, 비교과 10, 그리고 논술 70으로 선발하고요. 일반 선발은 30%의 학생을 교과 40, 비교과 10, 논술 5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치유예과는 우선 선발이 없는데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의예과, 치유예과를 제외한 우선 선발이 수학 B 1등급에 과탐 2개의 등급합이 3 이내로, 그리고 일반 선발이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탐 중 2개 영역 등급합을 4 이내로 하되 수학 B와 그리고 과탐 중 반드시 1개 영역 이상을 2등급을 맞아야 되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이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고려대학도 같이 참고를 하면 좋으실 텐데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전형 요소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우선 최저학력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을 보는 시기도 다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앞에 수능 전에 보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뒤에 본다는 게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또 유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서 그리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연세대 수시 일반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과연 정확하게 좀 적합하게 맞을 전형은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을지 우리 남영 선생님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친구가
친구가 좀 집중해서 좀 네. 승부를 봐야 될 대학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갖고 거기에 맞춰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3개의 대학을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대학 보시면 경희대입니다. 먼저 논술우 수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제가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기본 학력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일반 선발은 제가 제외시키고 우선 선발 중심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전형 요소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이유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능 최저를 보니까 경희대는 2개 영역 등급합 3입니다. 만약에 이게 수학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예. 2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학이 포함돼도 되고 되지 네.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친구한테 국어가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고 한 게 국어는 충분히 지금 이과 친구 치고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국어의 강점을 이용해서 국어가 좀 잘 나오고 다른 것이 보완된다고 하면 등급합 3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친구의 성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대학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네. 두 번째 중앙대 논술 우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를 보시면 3개 영역 100분위압 가장 좋은 3개를 100분위압을 했을 때 이제 과별로 약간 틀린데요. 보통 일반과는 275 그리고 상위권과는 286까지 요구하는데 네. 일단은 과학의 단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어의 100분위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한 96% 이상이 좀 잡아주고 다른 것이 좀 커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성균관대 마찬가지로 이제 우선 선발로 70%를 뽑는데 수학과학 등급합 3 혹은 수학 영어 100분위가 이제 186에서 190인데요. 일단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친구가 지금 화학은 좀 성적이 나오고 아직까지 준비를 못해서 생명과학은 잘 나오지 않지만 만에 하나가 좀 무너지는 다시 말하면 사회탐구랑 과학탐구가 약간 틀린 게 사회탐구는 2과목을 잘 본 친구들이 꽤 많지만 네. 과학탐구를 실제 결과를 열어보면 하나는 잘 보지만 하나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런 걸 좀 감안한다면 성균관대에 지원해서 과학 한 과목을 가지고 좀 승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수능 최저를 활용해서 우선 선발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경희대와 중앙대, 성균관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서 방학을 이용해서 논술을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지 학교별로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보통 친구들이 그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막연히 수학과학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대학별로 어떤 문제 방식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도 틀리고 수학 혹은 과학에 대한 비중도 틀리고요. 뭐 예를 들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막연히 준비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원할 대학의 어떤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경희대, 중앙대, 성대의 문제를 볼 텐데요. 먼저 경희대 보시면 수리논술, 과학논술이 있겠죠. 논증형, 풀이형 문제가 다 출제가 되고요. 해마다 더 반복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기에 네.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과학논술을 보면 주로 이제 원과목 과학일 때 원투가 있는데 원과목 주로 출제가 되니까 너무 투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투 과목이 나온다고 해도 제시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화학이나 생물의 투 과목을 준비한 친구가 유리한데 친구가 지금 화학과 생물 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조합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는 논증형 문제가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혼합 문제인데 수리논술 파트 보시면 제시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읽다가 이제 앞에 거를 좀 까먹고 또 읽다가 출제자의 의도를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단은 제시문 분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그래프 분석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논술 보시면 이렇게 보여진 대로 그대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3번째겠죠. 자료 분석 능력과 다양한 생물 현상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항상 일반적인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정보 처리에 관련된 어떠한 사회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좀 준비도 하시는 게 좋고요. 물리와 생물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입니다. 네, 성대는 주로 풀이형 문제인데요. 기본기에 충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게 맞고요. 정확성과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거는 어찌 본다면 아이들이 대학의 급에 비해서 문제가 약간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논리적 답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 하나하나에 일단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논술을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어렵지 않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고요. 시사성이 있거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화학생물의 경우 툴을 준비한 친구가 유리하기 때문에 친구가 또 준비하기에 네. 해볼 만한 대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수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많이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좀 이번에는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자세하게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생물학 교수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형이 지원할 전형이 논술이기 때문에요. 우선 선발 충족을 위해서 성적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에 대해서 특히 더 성적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우선 선발을 충족할 수 있는 수학과학 등급 합의 3을 좀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논술 중심 전형으로 경희대, 중앙대, 그리고 성균관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중대부고 음악교사 백상호입니다. 저는 오늘 두 권의 도서를 추천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란 책이고, 레나 마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는 내면에 있는 것이지 외모에 있지 않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남과 다른 점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추천할 책은 신동원 씨가 지은 재미있는 음악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음악 역사를 아는 것이 음악인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음악을 이해하고 향유하며 전공하기 원한다면 이 책을 읽고 내면적으로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우리나라를 빛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음악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PD가 꾸민 고3 학생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제 내신과 비교과로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일지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죠. 예,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보면서 성적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의 그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가 2.5등급, 수학이 2.25등급, 영어 1.75등급, 사회 2.17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2.17등급입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B 100분위가 88.5에 2등급이고요. 수학 A가 2등급에 100분위 94.64, 영어 B가 100분위 92.85에 등급 2등급, 그리고 사회탐구에서는 한국지리 1등급인데요. 100분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99.49, 그리고 사회문화는 2등급 94.11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 사탐 두 과목 평균으로 1.88등급이고 100분위로 따지면 평균 96.23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비교과 쪽을 보면요. 1학년 2학기 때 그 학급 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1학년 그리고 2학기 각각 그 방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방크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요. 교회 활동을 보면은 위안부 관련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UCC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컴패션 그 영어 번역 봉사라든가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회장 등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을 보면요. 교내 과학 독후감에서 은상 받았고, 그리고 그 환경 UCC 대회에서 은상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 독서기록장 장려상이라든가 그리고 교내 과학 독후감 대회에서 금상, 그리고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대학을 볼까요? 희망대학을 보시면 1지망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에서 일반 전형, 즉 논술과 그리고 창의인재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에서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그리고 일반 전형과 똑같이 아까 그 입학사정관처럼 OKU 미래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일반 전형, 그리고 자기추천 사정관 전형을 각각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활발한 활동 그리고 수상 실적이 눈에 띄는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대략적인 성적 분석 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지금 그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영어가 1.75등급으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우수한 편이고요.
국어는 약간 저조합니다. 2.5등급. 그리고 3월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더라도 한국지리가 1등급, 상당히 성적이 좋고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2등급으로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약간 부족한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교회 봉사활동이 380시간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했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진로를 위한 그 자기개발 활동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국어 교과 성적이 조금 불안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좀 열심히 한 학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선생님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1학기 기말고사가 더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그 대학이 학생부 교과 성적들이 봤을 때 보통 한 2등급 이내로 들어와야지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1학기 성적이 좀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 교과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어 교과에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적극적인 질문을 한다든가 네. 그 담당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런 그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비교과 영역을 쭉 찾아봤는데 이 학생을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참 외부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독서 활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1년에 7권 정도 읽었는데 뭐 특별하게 독서를 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에서 그냥 독후감 노트에 쓰라고 하는 것만 쓰고 따로 읽은 걸 안 올렸어요.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중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갔을 때, 혹시 그 사정관님이 그걸 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되면 꼭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그 학생의 그 합격 전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논술 전형하고 그 입학사정 전형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 논술 전형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논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을 같이 그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학력평가 성적을 보면은 실제로 그 우선 선발로 합격한다는 게 약간 부족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도 조금 더 향상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예전과 다르게 학생부 전형만큼이나 네. 지금 사정관 전형에서도 학생부가 좋아요, 성적이. 그래서 예. 당연히 학생부 성적도 더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대학인데 인문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B 그리고 수학 A, 영어 B 영역이 우선 선발이 보통 등급 4를 요구합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그 수능 성적도 높은 점수를 요구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국어 B하고 영어 B 영역에서 좀 1등급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한 그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5단부터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기출 문제도 계속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장기적으로는 수능 성적 향상도 필요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선생님 판단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자기소개서도 좀 열심히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써봤는데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입니다. 이정혁 선생님께서 우리 이 새 학교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좀 유리할지 혹은 불리할지 좀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제가 그 입학사정관 전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화면을 보시면서 볼까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입니다. 올해 20명을 모집합니다. 그 창의인재 전형으로요. 창의인재 전형은 작년에 보면은 4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903명이 지원해서 22.57대 1로 상당히 경쟁률이 센 편인데 재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네. 거예요. 재작년에는 30명 모집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60대 1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를 종합평가해가지고 서류평가로만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서류라는 게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학생부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지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네.
그래서 1단계에서는요, 우수성, 창의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보고서라든가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발표된 논문, 소프트웨어 샘플이라든가 개인 창작물, 그 창의적 활동 경력들을 일단 요약서만 내고요. 1단계를 합격했을 경우에 그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의 에세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 에세이는 2시간 동안 그 작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이 창의 에세이가 폐지되면서 지원자들이 많이 부담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좀 더 상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자, 번째 고려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올해 120명 모집합니다. 작년에 80명 모집했었는데요. 역시 4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고려대학교 이 OKU 미래인재 전형이 올해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닙니다. 제외됐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그리고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80명 모집에 1,353명 지원해서 약 16.91대 1. 근데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미디어학부 쪽은 2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서 33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1단계에서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선발하는데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그리고 미래인재 우수활동 요약서를 가지고서 서류평가만 가지고도 역시 연세대처럼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50%, 창의성 평가 20%, 면접 30%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면접이 40%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40%에서 서류 쪽으로 좀 더 10%를 더 보내가지고 서류가 50%로 10%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 B, 수학 A, 영어 B 각각 사탐까지 합쳐서 2개 영역 2등급 이내를 요구하는데 우리 학생 모의고사 정도라면 충분히 최저학력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강의 리포터라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강의 리포터가 똑같은데 올해는 창의성 평가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 평가 면접 날짜가 올해 11월 9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아마 그 서강대라든가 또는 성균관대의 논술 시험하고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강대입니다. 서강대학교 볼까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인데요. 자기 추천으로 역시 1단계에서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선발을 합니다. 서류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역시 추천서와 우수성 관련 자료를 종합평가해서 하는데요. 똑같이 이것도 서류평가로 우선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60과 면접 40% 하는데 이것은 그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130명 모집에 130명이 지원해서 32.5대 1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우수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데 우수성 관련 자료가 대학마다 약간 다른데 이 서강대학교는 A4 용지로 해서 10페이지 이내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CD라든가 이런 다른 기타 서류는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1단계 서류평가 영향력이 굉장히 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올해 서류만 잘만 갖춰져 있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도 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세 대학을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좀 더 맞는 전형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어느 전형이 좀 더 맞을까요? 예, 그 외에도,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제가 좀 다 알아본 것 중에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과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이렇게 입학사정관 전형이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인데요. 영상학과가 있습니다. 올해 10명을 선발하는데요. 전형 방법으로는 일괄 합산합니다. 서류로만. 그래서 우선 선발을 50% 할 수 있는데요. 이 특히 우선 선발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류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류평가 취득 총점 순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선 선발을 해버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 모집에 22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약 27.75대 1이었고요. 제출 서류가 성균관대학교가 굉장히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만 간단하게 받고요. 특히 그 비교과 부분, 그리고 자소서, 이런 추천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비교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 보시겠습니다. 이화여자 미래인재 전형을 보시면 언론 홍보 영상학부에서 15명을 선발하고요. 전형 방법이 1단계 3.5배수 내외. 그래서 학생부 20에 서류 80.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해서 뽑습니다. 대신 이것은 그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국어 B, 수학 A, 영어 B,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두 개의 등급 합 4 이내입니다. 또는 100분위 합이 180 이상인데요. 아마 상위 50% 합격자에 한해서는 최장력 기준도 면제를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16명 모집에서 151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약 9.44대 1로 다른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그 서류 전형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적합한 전형과 대학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앞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올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PD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입학사정관 정의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 것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서류 준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국어, 영어 모두 B형의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성균관대 영상학과를 성균인재 전형으로, 그리고 이화여대 언론홍보 영상학부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영어교사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고3 문과 학생 엄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즘에 어떻게 수험생 마음으로 함께 하루하루 보내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진학과 관련해서도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떤 점을 좀 가장 고민스러워 하나요? 글쎄, 시간 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전형을 고민을 해야 될지도 또 지금 같이 어머님과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전형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세요? 학생부 전형이나 입사제로 영어 교육과 나 아니면 논술로 행정학과를 지원할까 하는데요. 네. 가능할지 알려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내신인데요. 국어 2, 수학 2, 그 다음에 탐구가 이제 한 3등급 정도가 나오고 영어는 잘하는 과목입니다. 1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성적을 보니까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받고요. 각각 2등급, 1등급, 2등급인데 지난 3월 달에는 국영수가 모두 1등급이었는데 좀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의 고민이나 아이의 고민도 이 모의고사 성적이 어떤 하락 여부에 네. 따른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교 관련도 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봉사 활동을 많이 한 게 눈에 띄니까 다양한 활동의 봉사 활동을 가진 그러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여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수상 경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관련 성적이 무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어 관련 인증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 우등상도 있고요. 말하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어 중심의 어떠한 수상 경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먼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서 사정관 전형 아니면 논술로 쓰고 싶어 하고요. 두 네. 번째는 이화여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 사정관 전형으로 쓰고 싶어 하고 마지막에 한국외대 행정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자 합니다. 네. 자, 논술 전형 또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 쌤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예, 아까 전 어머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갖고 이제 고민의 어떠한 그 흐름을 잡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정관 제도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학생부를 활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논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거에 대한 정리가 명쾌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하고 6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어떤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요. 성적이 고르게 나와 있는데 1학년 때는 1.88, 2학년 때는 1.83 등급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1점대 성적이라는 게 어찌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대학의 눈높이를 높이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다시 말하면 학생부 100으로 주요 대학에 지원하기엔 좀 힘든 그런 성적이라고 보여지니까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좀 인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4월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만 봤을 때 상위 누적 5% 이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영, 수사를 봤을 때 한 95.63%니까 4% 안짝에 지금 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객관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눈높이를 잡은 다음에 학생부를 어떻게 이용할지,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지만 집중을 해서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이 지금 현재 내신 1등급대로 조금씩 미세하지만 좀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어머님 말씀으로도 지금 논술, 어떤 입사, 좀 학생부 중에 좀 가늠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전략을 짜기 전에 어떤 걸 좀 확인을 좀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예, 제가 어머님한테 좀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머님 듣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어머님의 고민이 이제 학생부랑 서류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원할 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좋으면 아예 상위권 대학에 논술 네. 중심의 전형을 쓰면 좋은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성적이 안정감이 있을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혹은 내려갈지에 대한 가늠을 하는 게 좋을지가 아마 두 가지 포인트가 어머님의 걱정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지금 친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쓰고 싶지만 거기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정확히 드리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수시 전략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뭐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보는 게 중요한데 현재 성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으로 보면 외대나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정시로 지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학생부 성적 1.8 정도 되는 성적인데 참 좋은 거지만 정시 지원 가능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지금 첫 번째 스텝 1에 나온 대학에 지원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참 아깝지만 활용도가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네. 좀 모호한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비교과 영역은 어떤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어 관련 비교과가 중심으로 쭉 있지만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엔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학생부도 비교과도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엔 좀 뭔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인가 볼 텐데요. 뭐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을 좀 맞출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선 선발을 실시하는 논술 전형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을 쓴다고 하면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대학을 찾아서 쓰는 게 전략입니다. 예. 그러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당연히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는 빨리 논술에 대한 맞춤형 준비를 해서 네. 일단 친구의 갈 길을 정확히 잡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이 학생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선발을 맞출 수 있는 이 논술 전형을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상담을 받아보면 사범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이 지금 사범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2014학년도 입시에선 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할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문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네. 올해 그 사범대 입시의 특징, 뭐 전형과 큰 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범대라는 특징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범대학 면접 안에는 교직 인적성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반영 비율은 작지만 실제로 4년 사범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특성상 좀 촘촘합니다. 성적이. 그래서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교직관, 그 다음에 교사가 됐을 때 뭐 진로 계획이나 포부, 그리고 교육 문제와 관련된 뭐 시사 문제들을 조금 평소에 좀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조리 있게 면접 때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평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직 인적성에 대한 고민 좀 평소에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앞서 그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시 전형 6개 카드를 좀 활용해 볼 때 남희 선생님 또 어떤 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제 전형 요소라고 하죠. 학생부나 어떤 서류나 어떤 수능에 대한 능력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일단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가 같은 어떤 장점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조합했을 때 어떠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의 수능 최저 한 2등급 2개, 평이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친구의 어떤 1.8대 학생부랑 한 2등급 2개를 통과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은 숭실대, 인하대, 숙대입니다. 아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학생부의 수능 최저가 한 3등급 2개 이상.
3개 영역 2등급 이상, 다시 말하면 2등급 3개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을 봤을 때 친구가 네. 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이화여대, 건국대, 홍익대입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학생부, 그리고 서류, 그리고 수능 최저 2등급 2개 정도의 평이한 수준의 평가를 보는 대학들을 본다고 하면 동국대, 건국대, 숙명여대 이 정도가 보이고요. 논술을 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좀 높은 거죠. 3개 영역 등급 합 한 4 정도, 혹은 네. 5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들을 봤을 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예대 이런 식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의 대학들을 본다고 하면 아마 눈높이가 약간 안 맞을 거예요. 그러게요. 따라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마지막 형태의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인정하시고 네. 입시의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한 군데로 좀 몰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좀 준비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첫 화면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아마 어머니는 여전히 지금 어떤 아이의 그 내신을 좀 한 번 정도는 활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예.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하나의 대학을 잡았는데,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이화여대가 나옵니다. 이화여대가 이제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1.8 정도로 만약에 봤을 때 상위권 대학이 1.8로 인문계가 합격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건데, 이화여대의 수능 최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부 전형 치고는요. 네. 보통 이제 서울 연고대 상위권 대학들도 한 2등급 2개, 3개를 요구하는데, 이화여대는 지금 보시겠지만 3개 영역 등급 합 4. 그리고 3개 영역 100분위 합 284를 요구하는데, 어쨌든 여기 3개 영역이라고 할 때 사회탐구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친구가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다 이렇게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예상을 하니까 최저학력 충족에 좀 이렇게 중심을 두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학이 이제 한국예대 영어학부인데 제가 가장 높은 과를 쏜 거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학과를 써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이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 이제 4 혹은 국어B, 수학A, 영어B일 때 100분위로 280을 보는데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강화된 겁니다. 따라서 충족이 되면 실질 경쟁이 전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연교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는 화면 보시는 대로 가는 건데, 일단 경쟁 대학에 비해 중앙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2월대는 다른 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친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보시면 우선 선발이 전년에 비해서 2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잘 본 친구들을 많이 뽑아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경쟁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추합까지 보면서 좀 네.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지원을 해서 결과를 보고 싶은 대학일 텐데,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연세대학이고 고려대가 나올 겁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국어 B, 영어 A, 이제 수학 A, 영어 B에서 전년보다 약간 낮아진 거죠. 등급 합사인데, 우선 선발 조건 충족 시 경쟁률이 보통 5대1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충족된 다음에 눈술로 좀 승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능 최저가 강화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전년에 비해서 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한번 열심히 논술 준비해서 지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딱 6가지의 대학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6장의 카드 한꺼번에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예, 좀 고민이 덜어지셨어요?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저기 HSK 2급이 있는데 그게 활용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중국어도 잘하나 봅니다. 네. 선생님 어떤가요? 네, 일단은 HSK 어머니도 지금 질문하시면서 약간 좀 웃으셨는데, 예. HSK 2급은 사실상 중국어를 한 300자 정도를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실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비교과가 되지 못하니까 일단은 그냥 갖고는 있는 거지만 그걸 네. 가지고 어떤 당락의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아이가 공부했다, 네. 가지고 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논술 전형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2013년도 수시 전형에서도 역시 논술 전형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올해 좀 꼭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의 성향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을 지원한 학생들은 2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향 지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신과 그리고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생각하시고 경쟁자들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하시면서 논술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는요, 논술 준비와 수능 준비에 대한 적절한 시간 안배가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수능 준비를 더욱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논술 준비와 매달리면 사실은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지지 못하는 게 특징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 지원이면서 비교과적인 요소, 그리고 내신의 요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술만 한다면 사실 논술 전형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 안배가 좀 목적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학들의 특징이 우선 선발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특징입니다. 논술보다는 우선 최종 직기를 통과를 해야 자격 기준을 가져야지만이 본인의 논술 실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은 우선 선발에 맞춰서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들, 특히나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좀 공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대학들의 특징은 논술의 변별이 큰 대학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시에 1차에서 인하대학 같은 경우 또는 경희대나 숙명여대처럼 일부에서는 최저학력 없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의 특징이 바로 논술의 변별이 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우선 선발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 우리 어머니 잘 들으셨죠? 예. 네. 따님이 전략적으로 수시 준비 잘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선발 실시하는 논술 전형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수능 성적도 관리하고 논술 준비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등급은 세 경역의 등급 합을 4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이화여대를,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한국외대, 중앙대,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학을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도 소중한 상담해 주셨는데요. 남영주 선생님 그리고 이정영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수시 전형 탐구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농어촌 전형 그리고 사회 배려자 전형을 주제로 집중적인 분석 그리고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또 내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